네, 블라인드 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체코듀오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JNC 투자자문 소재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소재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볼까요?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농화성. 야, 한농화성도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여기 뭐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일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전기차에서 색이 좀 벗어나야 2차 전지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최근에 2차 전지가 강했던 이유는 ESS 배터리랑 묶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한 번 더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UAM이라던가 로봇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블라인드뷰에서 삼성 SDI를 추천했을 때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농화성 전고체 관련해서 대장격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종목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의 지수에 영향을 크게 주는 섹터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를 키를 맞춘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 안 움직일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또 이제 ESS를 넘어서서 이슈가 형성될 수 있는 쪽이다라고 한다면 전고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고체 핵심 종목 한농화성 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종목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웬만하면은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을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장대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장대 거래량 없이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한 종목군들 이런 걸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메인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큰데 거래량 없이 상승폭 다 반납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시면 시장이 좀 빠졌다 더 빠진다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해당 종목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래에서 박스권을 그렸어요. 거의 1년 한 8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번에 겨우 박스권 상단 돌파했거든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되게 힘든 저항을 뚫었던데 이번에 그 저항 아래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이 종목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지수로 인한 박스권 재진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일단 이 종목 한 번 시장 반등 나오면 또 시원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가부터 해서 14,000원 정도까지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13,500원 이탈했을 때는 아마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 부근인 1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평선 지지선들을 꽤 좀 받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주도주 가능성 부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김덕호 대표의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기워간, 외인, 동반 매수. 이 종목 상승 확률 증가. 자,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루닛, 의료 AI도 앞서 용어상방에서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 요새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 이제 우리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GPU 공급을 받겠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공급이라는 말이 뭐 굉장히 우리가 이제 대외적인 표현에서는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에 배출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국에 못 파는 물량을 한국에 넘겨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정부가 이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뭐 중국의 수출 판로가 막혔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잘 타협을 해서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GPU가 왜 중요하느냐? 지금 AI 산업, 특히 많은 분들이 다 기대를 하셨던 정보 주도의 AI, 서버린 AI 산업에 대해서 사실 루닛은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2등이었던 뷰노가 들어가게 되면서 컨소시엄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뷰노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루닛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 공급이 생각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기회가 생기면서 이번에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또 182억 원 지원을 또 받게 됐습니다. 물론 루닛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볼파라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아직 영업 적자 폭을 좁히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6%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해외 매출이 지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럼 이 포석을 활용해서 고마진 제품들 매출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반기, 특히 이제 보통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진단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에이펙 때도 시연을 했던 뭐 루니스코프를 비롯해서 좋은 자료들에 대해서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이 120일 동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루닉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보다는 AI 하드웨어, 즉 우리가 반도체 쪽에 좀 더 완성품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 20일 동안의 순매수를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봤을 때 내년 상반기 목표 주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설정해 보신다라면은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닛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택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팁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실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의 전략 블라인드입니다. 먼저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오늘 과연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평단 조절.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또 소재민 대표를 기다렸는데 오늘 뭐 KB증권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스피 51선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사실 지금 시장은 사실 금요일 날 좀 증시에 관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다룰까 말까 안 다뤘는데 사실 지금 나스닥하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 국내 증시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일단은 현재 지금 국내 증시의 조정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앞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조정은 아니거든요. 최근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도를 풀기 위한 조정일 뿐이지만 워낙 가파른 상승세가 나온 거라 단순 조정이어도 그 폭이 클 뿐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떡하지?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신규 진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섹터가 메인 섹터, 그러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굵직한 종목의 섹터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손절보다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수에 맞는 구간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종목을 막 줍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보유 종목 평단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신규 종목 사면 당장에 지수 반등하면 그 종목이 수익으로 바뀌겠지만 여러분들이 방치하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시장 지수 반등했을 때 본전에 못 오고 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메인 비중들이 묶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순환되지 않고 꼬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신규 종목보다는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현금 평단 관리에 좀 힘쓰시되 대략적인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면 일단은 코스피 3,900에서 4,000선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더 추가 매수하실 필요도 없고 딱 그 정도의 손실률만 유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오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손실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유 현금이 있으면 굳이 추매 안 하고 그때는 신규 진입을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높다. 지금 시장 위치가 저긴데 손실률이 그거보다 클 때는 조금 추매를 해서 저 안으로 손실률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3,800까지의 조정은 당연히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심하면 3,600까지도 일단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800 정도 선에 왔을 때는 종목 손실률 한 10에서 12% 정도 선으로만 맞춰 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유 종목 평단 관리에 좀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새로운 종목 잡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땐 계좌가 막힐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신경 쓰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지수 포인트들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목인 석심, 뭔가 돌 같은 마음인가요? 그렇죠. 뭐 보통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은 뭐 아플 때도 뭐 청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프면은 울고 아프고 서러운 게 다 환자입니다. 중요할 때 꺾이지 않는 것.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상승장이 굉장히 잘 갔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2% 3% 빠진 게 아니라 2% 3% 올랐어도 시장은 사실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오랜만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 맞아요. 이만큼 상승 탄력이 높았을 때 조정 올 거라는 거 다 알고는 있었는데 하필 그게 오늘이라는 게 좀 아쉬웠던 것 뿐인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익절가, 손절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 또 좋은 기회에 매수를 하셨던 종목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특히 소외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절가, 손절가를 잘 엄수하셔서 또 대류 종목들 잡으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정비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도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과 실적의 커플링이 강한 기업들 한 번 더 추적해 보시면 좋은 수익 다시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인, 석심. 저도 추가적으로 보자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